한 나라의 정체성,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공동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함께 짊어진 운명일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칼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슬라이드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글쓴이가 자기 집 옷장을 보면서 가족, 의무, 그리고 희생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글쓴이가 경험했다는 어느 특별한 새벽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새벽에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뭔가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매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적 의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훈련장 앞에서 글쓴이가 본 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예비군들이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공유된 경험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들이 받는 여비는 고작 몇천 원. 사실상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쓴이는 병사들의 묵묵한 희생과 그에 대한 보상 사유의 커다란 간극을 발견합니다. 이 헌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런 국가를 위한 봉사,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리고 글쓴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사회에서 군대 이야기라고 하면 때로는 지루한 무용담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글쓴이는 바로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조용한 희생과 헌신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의무라는 주제를 넘어서 글쓴이가 제기하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비판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글쓴이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지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드론 특수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죠. 그는 이런 정책들을 두고 요즘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벌어지는 현대전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 그대로 자폭적인 정책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글쓴이 주장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이 국가 공동체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먼저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한 배를 탄 것처럼 공동의 운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글쓴이의 핵심 논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의 신념으로 뭉친 이념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점차 주가처럼 경제적 목표를 함께하는 이익 공동체로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자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사익 공동체로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쓴이의 이런 우려가 왜 중요할까요? 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위.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5위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힘이고 글쓴이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군사력, 이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겠죠. 글쓴이에 따르면 이건 전쟁과 분단 이후 70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흘린 말 그대로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아까 봤던 그 예비군들의 모습과도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엄청난 강점과 동시에 글쓴이가 지적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을 보면 세계 5위의 군사력, 수백만의 병력, 수십 년간의 투자,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글쓴이는 나홀로 국방은 독박 국방이라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미래 전력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힘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 5위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는데도 글쓴이는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힘은, 진짜 국방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쓴이는 다시 자신의 핵심 주장, 운명 공동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국방은 공동체가 하나로 뭉친 운명 공동체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말하는 국가 안보의 대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군인이 있어도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국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글쓴이는 바로 이 원칙을 지금 일부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을 생각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주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주 공동체처럼 국가를 운영하면서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각자의 이익만을 좇는 주주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운명을 짊어지는 운명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